네, 오늘은 농지원부가 없어지고 농지대장으로 개편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사항들이 많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 농지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농지원부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폐쇄가 되고 농지대장이라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적에 우리 농지를 가진 우리나 앞으로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뭐 유튜브로도 말씀드리고 글로도 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각종 그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라든가 또는 개인적으로 전화라든가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것이 그 우리 그 농민들에게 또는 투자자들에게 많이 전달이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어, 설 연휴 동안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지원부라는 것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농지법이 되면서. 그래서 자, 공부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농지원부였던 것이 농지대장으로 이 공부 명칭은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동안의 작성 기준은 농지원부는 세대별로 작성이 되어 있던 건데 이제는 농지대장은 해당 지번별로 농지의 그 지번 필지별로 작성이 된다. 그 다음에 그동안의 작성 대상은 세대별로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농지원부가 작성이 됐던 건데 이제는 필지별로 해당하니까 모든 농지가 작성이 되는 거고 농지대장이라는 걸로 작성이 된다. 그다음에 관할 기간이 이제 바뀌는데 과거에는 농지원부로 해당하니까 주민등록세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지인 주소지 시구 읍면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농지는 지번별로 해당하니까 그 농지를 담당하는 그 해당 농지 소재지 시구 읍면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방식이 좀 바뀐다 그러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농지원부는 직권주의라 그래서 농지원부는 행정기관에서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작성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개중에는 사실은 농지원부를 그 내가 필요하니까 신청을 해서 했기 때문에 신청주의인 줄 알고 있는데 실제는 이제 직권주의였었다 법상으로는. 근데 이 농지대장은 이제 신고주의로 된다. 무슨 얘기냐면 해당 필지에 대한 경작 사실이나 소유자나 임대차나 또는 재배 작물이나 이런 내용들이 바뀌게 되면은 토지 소지지 시구 읍면에 내가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내가 신고를 안 하면 그럼 그쪽에서는 모르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쪽에서도 정기적인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하고 또 수시로도 하고 그다음에 또 농지 관리위원을 통해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관리는 될 것입니다. 될 것인데 큰 틀에서 얘기하는 법상의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것은 신고주의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토지주인 나 또는 임차인인 나, 경작자인 내가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신고를 안 해서 그걸로 인한 불이익은 결국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바뀌었다 하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농지원부가 이렇게 개편된다는 거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그 홍보 리플렛을 이렇게 발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 이 농지원부 언제까지 발급 가능한지 개편되는 기준 열람 가능한 거 농지대장 어디서 발급받는가 그다음에 농지 발급 가능지는 어떻게 되나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 그거를 이렇게 다시 세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린 리플렛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요. 네, 보시고 그 다음에
4월 15일부로 농지원부가 이제 폐쇄가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다. 예. 이렇게 지난해 10월 14일 날 시행령이 개정돼서 금년도 4월 15일부터 이제 필지별로 작성 관리가 되고 농지보험부는 폐쇄가 된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예,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것들의 이거 내용에 대한 설명이고요. 요건 법 개정 내용입니다. 농지 대장을 작성 비치해야 된다. 그다음에 변경 등에 대해서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건 뭐냐면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토지 개량이나 뭐 이런 거, 또 농산물 시설 설치하는 거, 뭐 기타 하여튼 그 농지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신고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그냥. 예, 그래서 그렇게만 가지시면 되고. 자, 농지원부 추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뭐냐면 여태까지 이렇게 개편된다는 거 그냥 뉴스에서 나오고 언론에서 흘러가고 뭐 이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들 지내셨어요. 근데 최근에 많아진 게 이제 뭐냐면 이 농지대장을 전환하게 된다고 그 농지원부에 등재된 분들한테 안내장들이 발송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것도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발송이 돼서 받아보셨고 일부 시군에서는 아직도 발송이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뭐 다 됐다 안 됐다 이런 거는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것이 온다 안 온다에 대해서도 너무 뭐 그렇게 많이 신경 쓰실 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을 건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 2월 11일 날까지 이거 발송을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읍면사무소에 리플렛을 그 비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설사 저게 안 온다 그래도 크게 의미는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고 자 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2월 달 한 달 동안에는 그 농지원부에 대한 수정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내장하고 거기에 그 농지원부에 등재된 내역을 그 출력을 해서 같이 보내드리는데 그 내용 중에서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으면 수정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농지원부에 있는 것들에 기존 알고 계시고 또 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세요. 특히나 재촌 작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작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크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셔도.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저게 날아오니까 지금 뭐를 해내는 건데 도대체 뭐를 해내는 건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그냥 다 붙들어 매시고 근데 임대차를 임대로 돼 있어요. 농지원부에 보니까 임대로 돼 있어. 근데 그 임대가 아니고 실제는 작용하는 거야. 이런 건 가서 수정 신청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임차인이 틀려. 이런 것도 가서 수정 신청해 주셔야 돼요. 예, 임차인이 틀린 거.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뭐 작물이 조금 틀리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실제 가장 저거는 작용이냐 임대차냐 임대차의 임차인이 누구냐 요 세 가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것만 명확하다 그러면 지금 뭐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 달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농업인들이 농지보험부에 대한 수정 신청을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3월 달 한 달 동안 3월 25일까지 3월 달에는 해당 농지부서에서 그 신청된 걸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농지보험부를 일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예, 일제 정비를 하게 되고 이 일제 정비가 된 거를 가지고 3월 25일부터 4월 6일 날까지 농지원부를 발급을 하게 됩니다. 농지원부를 발급을 하게 돼요. 자, 이제 이 농지원부, 살아있는 농지원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농지원부는
금년도 4월 6일 날까지만 발급이 되고 그 이후에는 발급이 안 됩니다. 살아있는 농지원부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살아있는 농지원부는 2월 달 정정 신청, 수정 신청을 받아서 3월 달에 정비를 해가지고 3월 25일부터 4월 6일 날 사이에 농지원부를 발급을 하게 되는데, 살아있는 이 농지원부는 이때 발급을 하면은 앞으로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에 농지원부를 가급적이면 과거부터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초 농가 작성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내가 뭐 73년도에 내가 농지원부가 작성됐다 그러면 73년부터 농사를 지었다는 입증 서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나중에라도 내가 농사를 오래 지었다는 걸 입증을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농지원부 발급 기간 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지보다 한두 부 더 농지원부를 좀 반드시 띄워놓으셔라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도 농지원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필지수보다 한두 통 정도는 더 띄워놓으셨다가 나중에 내가 매도를 하거나 뭐 이럴 적에 오랫동안 내가 농사 지었다는 입증 자료로 좀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그거를 주고 나면은 이 농지원부가 일제 정리되면서 농지대장이 정리가 되거든요. 어쨌든 이때 4월 달에, 4월 초에, 4월 달에 마지막으로 그 농지원부 정정한 걸 가지고 농지대장으로 전환해서 시스템을 전환해 가지고 하면서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4월 초순에 이런 작업을 하고 그거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지고 4월 15일부터는 이제 농지대장의 발급이 시작됩니다. 4월 15일부터는 농지대장의 발급이 시작이 돼요. 농지대장의 발급이 시작되는데, 사실은 이제 원칙적으로 전체적인 농지대장의 발급이 된다 그러는 거는 금년도 8월 18일인데 실제는 금년도도 아니고 2023년도 8월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지원부에 있던 것들에 한해서 우선 4월 15일부터 그 농지대장의 발급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자, 농지원부라는 것은 아까 요 앞에서 살아있는 거 얘기했고, 여긴 지금 농지대장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농지대장이 4월 15일부터 발급이 되기 시작을 하면, 자, 우리 농지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농지대장을 내가 갖고 있는 필지들 다 아시죠? 그 필지마다 농지대장 발급을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대장 발급을 신청하면 거기에 소유자는 누구고, 임차인은 누구고, 소유자는 누구고, 경작자는 누구고, 경작자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면 임차인은 누구고, 재배작물은 무엇이고 하는 것들이 이제 거기에 떼어져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떼어져 나왔는데 보니까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 다시 아까 뭐라 그랬죠? 예. 이거는 내가 신고주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정정 신청을 하셔야 돼요. 사실과 다르다. 이 부분은. 그래서 한 번은 금년도 4월 15일 이후에 한번 농지대장을 반드시 좀 띄워보시고,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신고를 하셔서 정정해서 발급을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농지대장은 농지원부에 된 것들을 4월 초순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농지대장이 만들어지지만, 농지원부에 없던 거라든지 또 아니면 그동안에 누락되어 있던 거라든지 작은 필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22년, 23년도까지 정밀 조사를 하고 신고를 받아가지고 정정을 해서 그때 발급을 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기 때문에 내 땅에 대해서는 이제 내 그 필지에 대해서는
경작사실증명서나 똑같은 거예요. 농지대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경작사실증명서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떼어보시고 그걸 관리를 하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살아있는 농지원부는 4월 6일 날까지 떼어 놓으시라고 그랬어요. 4월 6일 날까지 떼어 놓으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번에 농지원부가 4월 6일 날 이후에는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이후에는 없어지니까 그럼 농지원부는 영원히 못 뛰느냐? 그건 아니에요. 기존의 농지원부는 이제 편철을 해 놓고서, 편철을 해 놓고 나서 그 이후에 폐쇄 농지원부라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들은 향후에 10년 동안 이것을 떼어는 볼 수 있습니다. 떼어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절차도 좀 복잡해지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뭐라 그러죠? 사장된 원부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죽은 거예요. 폐쇄 농지원부라 그래요. 그리고 폐쇄 농지원부는 4월 15일 날짜로 내가 주소지가 있었던 시구 읍면에 가서 떼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미리 농지원부를 살아있을 때 한번 떼어놓으셔라, 그 얘기를 드리는 거지. 이제는 농지원부는 뭐 죽어도 못 뛴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몰라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다만 이건 나중에 뗄 때 떼더라도 살아있는 농지원부를 한번 해놓고 그다음에 농지대장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과거의 농지원부, 농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농지원부, 그 다음에 이건 농지카드인데, 아직도 제가 농지카드, 그러니까 농지대장이라는 양식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농지카드 모양 이렇게 소유자, 경작자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요 재배작물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이 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렇게 되어서 관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 하는 거고, 지금 2월 달에 보편적으로 나오는 것이 지금 바로 이겁니다. 농지대장 명칭은 원래는 이제 금년 8월 28일부터인데 4월 15일부터는 어쨌든 발급은 되는 거니까, 자, 농지대장 전환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문들이 왔어요. 이렇게 안내문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나는 뭐 별게 없는데 뭐 왜 이거를 하느냐, 야 28일 날까지 신청해야 되니까 뭘 신청했냐 도대체. 아무 이상이 없다. 그 첨부된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내역이 첨부돼서 오는데, 여기에 보면 자격 임대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소유 자격 임대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 이 내용이 사실과 틀리면 가서 정정하시라는 거예요. 정정 신청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4월 6일 날까지 농지원부 발급은 가능하다. 그 이후에는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하는 내용인데, 이거를 뭐 많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보다 나면 도대체가 이게 뭔 소리인지,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맨 마지막에 폐쇄 농지원부를 10년간 볼 수 있다, 뜰 수도 있다 하는 거를 안내를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이걸 받고 나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내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농업인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떻게 관리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자꾸 걱정들 하는, 농지원부가 농업인을 증명하는 건데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결국 농지대장이 그럼 농업인을 증명하는 거냐?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앞으로 농업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는 농업경영체라는 거예요. 농업경영체는 세대별로 등록 관리를 합니다. 세대별로 등록 관리를 하고, 여기에는 과거처럼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든지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등록 관리가 되는 거예요. 세대별로 관리가 되는 거고,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특수작물의 경우는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등록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확인은 앞으로는 농업경영체가 다 한다. 그동안에도 사실은 농업경영체가 폭넓게 농업인을 입증하는 소리고, 농지원부는 73년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그때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귀에 또 우리가 익숙하게 농지원부가 농업인을 입증하는 소리로 알고 있었지만, 지난 2010년부터는 농업인을 입증하는 서류는 농업경영체예요. 그래서 요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농지원부는 이제 폐쇄가 되고 농지대장으로 된다. 그래서 농업인에 대한 경작 확인은 농업경영체다. 농업인 확인은 농업경영체다. 그다음에 필지별로 경작 확인. 그러니까 해당 필지 하나에 대한 경작 확인. 아까 경작 확인서와 비슷하다 그랬죠. 이거는 농지대장으로 이제 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농지대장은 필지, 그 필지를 농사를 누가 짓고 어떤 농사를 짓고 이런 거를 확인하는 거고, 농업경영체는 그 세대가 얼마만큼의 농지를 갖고 있고 어떻게 농사를 짓고 하는 거를 관리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구분을 완전하게 하셔야 돼요. 농지원부라는 건 없어졌다. 예, 그래서 농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촌 작용하시는 분들은 아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작용하시는 분들도 그냥 작용 쭉 하시고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 문제는 이제 위탁하시는 분들, 농사를 안 지시는 분들, 이 경우에가 문제인데, 그때도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차를 하시는 것이 법에도 저촉 안 되고 또 관리에도 유리하니까 그렇게 하셔라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작용은 만약에 형식적으로 한다 그럴까요? 이렇게 좀 본인이 농사 짓는 것 같이 하고 다른 사람이 실제 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 감시하는 눈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좀 신경 쓰면서 가급적 작용은 하셔라. 또는 제촌작용이 더욱 좋다. 그게 안 되면 농지은행에 위탁해서 관리하시고 임대차를 하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 농지원부, 살아있는 농지원부는 4월 6일 날까지 반드시 발급을 받아 두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현재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아까 여태 말씀드렸지만 제촌작용 작용하는 경우에 그대로 하세요. 신경 하나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를 주고 있거나 휴경이나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용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농지은행을 통해서 위탁을 하는 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농지법이 강화가 돼서 그렇고, 주말점 영농하는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작용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줘야 되는데, 이거는 농지은행을 통해서도 임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도 좀 챙겨보셔라. 챙겨서 하셔라.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2022년도에 바뀐 농지 세금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주말체험 영농 농지가 이제는 사업용이 아닙니다. 모든 농지가 사업용이 아니고 제촌작용하고 입증을 하면 사업용이 되고, 그것도 입증 못하면 사업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제촌작용 안 하면 다 비사업용입니다. 작용을 하고 있더라도 비사업용이에요. 제촌작용을 해야지만 사업용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 비사업용이다. 또 제촌작용을 했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비사업용이다. 이 부분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영농상속공제라고, 영농 상속을 어느 한 사람이 받는 경우에 상속공제 한도가 15억에서 20억으로 좀 상향됐다. 예, 그래서 그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되는 경우에 사업용 토지 인정이, 과거에는 지구지정일 2년 전까지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사업용으로 봐줬었는데 이제 5년 전으로 바뀌었어요. 5년 전으로 바뀌었으니까 좀 장기 보유해야 되니까 그 개발 지역에 들어가서 하실 때는 좀 잘 판단하고 하셔라.
그 외의 세율은 별로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별로 바뀐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하시고. 자, 이제 농업인하고 자격 입증 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농업인의 입증 공부는 이제 농업경채 등록 확인서 하나다. 예, 농지원부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 또 하나. 지금 그럼 농지원부를 만들면 되느냐 그랬어요. 지금 농지원부 수정 기간이긴 하지만 지금 농지원부 만들었다 그래서 큰 의미 없습니다. 농업경영체 지금 만들어도 되는 거니까 예, 농지원부는 사실상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중복해서 농업인을 입증하는 서류로 중복해서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이제 농지원부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농업경영체만 만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경의 농업경채 등록이 이제 농업인 입증 서류다. 그 다음에 자경 입증 서류는 뭐가 되느냐? 농지대장, 아까 얘기한 새로 생기는 농지대장, 그 다음에 직불금 지급 확인서,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 선정 통보서 등 이런 거는 직접적인 서류예요. 행정기관에서 발급된 서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폐쇄농지원부, 이거는 영농경력이라 그랬어요. 과거 거 영농경력, 폐쇄농지원부는. 자,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자격 입증에 대한 서류는 종자, 종묘, 농약, 비료, 농기구, 농기계, 면세유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매 확인서나 판매 영수증, 그 다음에 도장 확인서도 되는데 이 수매 확인서와 판매 영수증은 확실하게 되는데 이때도 판매 영수증은 그냥 우리끼리 막 주고받은 거 이런 건 안 돼요. 예, 이런 건 안 되고 계통출하라 해서 예를 들어 도매시장에 판매를 했다든지 어디에다가 세금 계산서를 받고 판매를 했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정 확인서도 제가 파란색으로 안 해놓은 거는 뭐냐면 저것도 지금 일반 민간에서 발급해주는 이런 서류고 도정 확인서 중에 이제 RPC 공장, 큰 공장 또 법인 이런 데서 발급해주는 서류들은 확실한 서류로 인정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적인 서류, 이 까만색들은 보조적인 서류, 영농일지나 영농일기 같은 것들도 간접적으로 입증 자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저거 하시는 인후보증서, 경작사실 확인서라는 거, 그 다음에 조합원 증명서, 농자재 구입 간이 영수증들 이런 것들이 보조적인 자료가 되고 SNS 입증 자료도 됩니다. 다만 농사 짓는 사진 이거를 뭐 잔뜩 찍어 갖고 갖다가 내시는 경우도 있고 그걸 요구하시는 세무사님들도 있는데 자,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어떤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무실에서 매일같이 출근 사진을 찍으신 분이 있으시면 나와 보세요. 예, 없으시죠? 예, 예, 이거는 내가 농사를 안 졌기 때문에 나는 이거라도 하나 건질라고 했다 이런 걸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차라리 SNS 입증 자료는 뭐냐면 요건 조작이 안 되잖아요. 날짜 같은 게. 그리고 현장에 가서 우리 농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올린 것들, 블로그 같은 올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간접적으로 증명 자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농사 짓는 사진도 몇 장 이렇게 갖다 제출하는 거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조금 너무 티나게 보이니까 이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구입 영수증 얘기할 때는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이건 100%. 그 다음에 카드 영수증은 견적서나 또는 간이세금 계산서가 있으면서 있어야 된다. 왜냐면 그 내역들이 없거든요. 카드 영수증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다 하는 거예요. 이 자격 입증, 이 입증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다 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부가 폐쇄되고 농지대장으로 바뀌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거나 또 어떻게 해는지 몰라서 걱정을 하시는데 거의 모든 분들 제촌 작용을 하거나 작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한 7, 80% 되시거든요. 이분들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어 크게 걱정하지 말으시고 혹시 온통부 내역이 사실과 다를 때만 신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20, 30% 되는 이 제촌 작용을 못하거나 작용을 못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임차인이라든가 아니면 경작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좀 정립을 하시고 그거를 갖다가 농지대장에 올 4월 15일 이후에 신고해서 정정을 하시는 게, 내가 신고해서 정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농지원부에 있으신 분들은 2월 달 안에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틀린 부분만 하시면 돼요. 맞는 부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난 다 맞다 그럼 가만히 계셔도 되고 올해 그냥 농사 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뀌는 데에서 모든 일은 그렇잖아요. 내가 모르면 불안한 거고 알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모든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면 제대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일부 조금 잘못된 부분들 아니면 조금 틀린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정의나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은 지금 농지원부 같은 건 2월 달에 주소지 농지원부 관리하는 그 부서에다가 한번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4월 이후에는 토지 소재지 그 지번별로다가 돼가지고 한번 물어봐서 확인을 해 보시고 또 그 대장을 한번 발급받아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하는 거지 누가 관리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재산만큼은 내가 명확히 알고 관리하셔서 앞으로 부자로 잘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